이번 시간은 돈과 시간은 있지만 가족의 이해가 없다 이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리소스가 두 가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가 있고 한 가지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과 시간이 있지만 가족의 이해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앞서 다뤘던 것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가족의 이해를 얻기 위해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입의 싹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비즈니스 싹이라 했죠. 이것은 이전에도 언급했죠. 추가로 중요한 점은 실패했을 때의 상황도 미리 가족과 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계에서도 보면은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리스크 회피 전략도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업을 준비할 때 성공을 전제로만 생각합니다. 대부분 제가 뭐 99% 그런 이야기만 듣고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철수 전략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어디까지 가면 그만둘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예시입니다. 3천만 원의 저축이 지금 비축되어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제 수익이 지출보다 적은 경우죠. 그러면은 계속 우리가 저축 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가족은 불안해하죠. 와이프는 불안해하죠. 그래서 이 만약에 500만 원이 남으면은 그때까지 진행하다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두는 것도 좋고요. 또 뭐 6개월 이내에 특정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는 식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실패했을 때 시나리오와 대응책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규정을 지킬 것이라는 가족과의 약속을 전달하면 가족들이 이해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창업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더 공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고객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매출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죠.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항상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그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긍정적인 상황만을 고려해 준비한다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문제가 생기고 계획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